안녕하세요. 신천지 속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신천지 이슈가 되는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 혹은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다면? 그들의 눈빛이 낯설어지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면?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뒤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때는 그저 급성장하는 종교 집단으로만 알려졌던 신천지 예수교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 활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최근 신천지 관련 뉴스 보도와 법적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들이 초래하는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신천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숨겨진 전략과 사회적 영향을 명확히 드러내어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공감하며 행동해야 할 너무나도 절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천지 관련 피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그 규모와 심각성이 해마다, 아니 매일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접수된 신천지 관련 신고 및 정보 요청 건수는 무려 4,571건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불과 9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고 건수의 급증은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활동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더욱 가슴 아프고 우려스러운 점은 이 통계의 세부 내용입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35%가 종교 집단 관련 사례로 신천지의 핵심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특히 피해자의 19%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인지 및 정서 발달이 미숙하여 교묘한 심리적 조작에 너무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높은 미성년자 피해 비율은 신천지의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포교 방식이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동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의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신천지의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프랑스 정부 기구인 종파적 일탈 행위 감시 퇴치위원회 미빌리드가 발간한 공식 활동 보고서에 신천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미빌리드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닌 종파적 일탈 행위를 감시하고 퇴치하는 데 특화된 정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공식 보고서에 신천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신천지의 활동 방식이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해로운 컬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신천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며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더합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정 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부패의 그림자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최근 대구 신천지 해외 선교부 총무였던 50대 여성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A씨는 교회 자금 약 1억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는데 그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인 숙소 마련 명목으로 교회 자금 1억 원을 들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며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교인의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한 잔고, 증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심지어 미국 뉴저지 교인 모임 장소 임차를 위한 잔고, 증명 명목으로도 수천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교회에 반환하지 않고 유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착복을 넘어 교회의 목적과 신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악용한 계획적인 횡령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재정 비리가 A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는 A씨의 사례가 전 빌립 집화장 김땡국 전 총무, 고땡한 등 신천지 핵심 간부들의 재정 비리 의혹에 이은 것이라고 명시하며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패의 패턴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신천지 최고 지도자인 이만희 총회장 본인 역시 50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위층부터 하위 간부까지 재정 비리 전과가 있다는 것은 신천지의 재정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며 신도들의 헌금이 조직의 사유 재산처럼 취급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는 소수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다름 아닌 깊은 믿음과 헌신으로 헌금을 바쳤던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지도부와 간부들의 개인적인 유용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종교적 신뢰에 대한 가장 잔인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착취이자 신성 모독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한 전직 강사는 이제는 아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헌금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내부에서도 이러한 비리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천지 측은 2024년 8월 대구 다대오 지파에서 다수의 신도를 제명하며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진정한 책임 규명이나 내부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오히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셀프 처벌에 불과하며 조직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대응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 비리 관행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신뢰를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신천지 관련 법적 판결들은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 그리고 기만적인 포교 방식 사이의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이른바 청춘반환 소송은 신천지 탈퇴자들이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과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 청춘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종교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적 판단 원칙을 강조하며 폭행, 감금, 약물 사용,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 불법적인 강요가 없는 한 성인이 자유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년간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이며 스스로 판단하여 교육에 참여했고 헌금 또한 과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물리적 강요가 없는 교묘한 심리적 조작의 본질을 명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심리적 지배로 인한 피해 사이의 법적 간극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신천지 측은 이러한 판결을 자신들의 선교 활동이 합법적임을 재확인한 대법원 승소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편견에 기반한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유리한 법적 판단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추가적인 사회적 비판을 억제하려는 고도의 여론 관리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춘반환 소송과는 달리 신천지의 기만적인 포교 방식인 모략 전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청춘반환 소송 1심에서 신천지가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방식 모략 전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만적 방식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앙 선택은 일시적인 상품 구매 서비스와 달리 그 사람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리를 배운 후에야 종교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예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전도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략전도 위법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춘반환 소송이 주로 개인의 선택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모략전도 판결은 포교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합니다. 이는 개인이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에 기만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해당 포교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신천지의 핵심 포교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기만적이고 해로운 포교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황제준법 교육 의혹은 법의 공정성과 권력의 남용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2022년 8월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준법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 교육을 1년 가까이 미뤘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이만희 총회장이 받은 준법 교육이 황제 교육이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른 교육생들과 달리 침대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 공간에서 경호 인력까지 배치된 상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집체 교육을 받는 다른 수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혜였습니다. 법무부는 처음에는 침대가 설치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전 경호원의 증언에 따르면 침대가 실제로 펼쳐지고 침구까지 깔렸다고 하여 법무부의 해명이 흔들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특혜성 교육 직전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2차례 연락을 했다는 JTBC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최고 권력기관에 연락이 있었다는 점은 사법 정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이는 신천지 지도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특정 집단이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법적 처벌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정치적 개입 의혹은 황제 교육 사건을 넘어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전 신천지 간부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국민의힘에 대규모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직 간부는 과천교회 같은 경우는 장년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불러서 당원 가입을 시켜라라고 이만희 씨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라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당 가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표가 10만 표 이상씩 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신천지가 단순한 로비를 넘어 조직적인 인력 동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시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치적 동원 의혹은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에 깊숙이 침투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조직표를 통해 정치적 지렛대를 확보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 제재나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황제 교육 의혹과 정치적 개입 정황은 신천지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속과 확장을 위해 법과 권력까지도 이용하려 하는 반사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천지 관련 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4,500건이 넘는 신고, 19%에 달하는 미성년 피해자들, 이만희 총회장부터 간부들까지 이어진 횡령과 신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짓밟은 잔인한 배신, 그리고 법의 잣대를 교묘히 피해가거나 심지어 권력과의 유착을 시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의혹들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수의 급증은 기만적인 포교 방식의 결과이며 재정 비리는 신도들의 헌신을 악용하는 구조적 병폐입니다. 법적 공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은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신천지가 개별적인 일탈 행위의 집합체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심지어 국가 권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 체계적인 문제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신천지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남괴 목사와 같은 전직 신천지 강사가 이제는 피해자들의 탈퇴와 회복을 돕는 데 헌신하는 모습은 이 싸움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대중은 신천지의 기만적인 포교 방식, 특히 모략전도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잠재적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심리적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언론과 정부 기관은 신천지의 재정 투명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어떠한 특혜나 불법적인 유착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들이 신천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 말씀처럼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더 자세한 신천지 소식은 데오스TV를 구독해 주세요.